기아차, 삼성 SDI, 네. 삼성 전기, 자이에스엔디인데 결코 비싸진 않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PER이 12배인데 좀 제가 생각했을 때 부담 없는 기업 위주로만 가져올 거니까 한번 선택은 잘 해보세요. 오늘 주제는 바로 염차장과 함께하는 주식 상담 코너입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일단 이제 두 번째는 네. 이제 여러분들 아직 종목이 준비 안 됐으니까 네. 제가 갖고 온 종목도 있는데 일단 실적 시즌이에요. 네. 그래서 실적과 관련해서 이제 좀 괜찮은 기업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것만 실적만 리뷰를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4개 기업 실적 호전주 말씀해 예, 주실 거죠? 예. 제가 이제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한참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근데 좀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게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 컨센서스가 뭐냐면은 네. 시장의 기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애널리스트의 용어를 좀 어렵게 쓰긴 하는데, 네. 그 리포트 보면은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얼마 잘 나왔다. 이런 용어들을 써요. 리포트 보는데 처음 보시면 모를 수 있는데 그냥 기대치. 애널리스트들이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리포트를 쓰는 애널리스트가 뭐 20명이다. 그럼 20명의 그 리포트를 딱 쓰잖아요. 그럼 항상 실적 추정치를 써요. 그렇죠. 써내는데 그걸 평균을 내요. 그걸 컨센서스라 그래요. 양 극단을 떼내요. 너무 맨 끝에 있는 거랑 너무 좋게 보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아서 평균을 내면 그게 바로 예상치, 한마디로 컨센서스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컨센서스가 10.3조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네. 영업이익이. 이번에 12.3조 나왔어요. 이만큼이 더 나왔다는 네, 그럼 20% 정도 더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죠. 보통은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게 10% 이상, 그러니까 기대보다 10% 더 잘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잘 보셔야 되는데, 근데 그런 기업들을 보실 때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제가 이제 그런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항상 보고서를 보는 게,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고 IR을 하는데 이제 요즘에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거 이제 듣고서 보고서를 쓰는데 이제 회사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일회성으로 깜짝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잠깐 일시적인 어떤 그 뭐 재료에 의해서 그냥 실적이 좋아진 거라, 아니면 뭐 내가 어떤 회사가 뭐 회사를 다른 자산을 팔아서 잠깐 이 수익이 나서 그런 경우 삭제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회사의 본질 있죠.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많이 팔려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좋았던 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뭐 실적 워낙 좋았지만 반도체하고 사실 스마트폰 두 개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쵸. 근데 반도체도 이 디램 가격이 그동안 안 좋았는데도 3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거기 매출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엄청나게 팔았더라고요. 스마트폰 판매가 그냥 깜짝 실적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스마트폰 사업부가 분기 4조 찍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예전에 한참 잘 나갈 때 찍긴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분기 4조 찍었는데, 어쨌든 주력 제품이 잘 팔린 거잖아요. 잘 팔려서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좋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아차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SUV 이제 미국에 출시한 그 SUV 텔룰라이드라고 있어요. 한국에는 안 파는데 그게 뭐 미국 사람들이 워낙 좋아한대요, 그 모델을. 저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 정말 좀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었으면 디자인도 좋고 그게 너무나 잘 팔렸고, 그 다음에 요즘에 카니발 엄청 히트치. 많이 사더라고요, 사람들. 네, 뭐 차박이라 그래가지고 차에서 이제 바캉스 같은 거 이제 뭐 즐긴다는 뭐 그런. 특히 집에 애 있는 사람들 애 2명만 돼도 카니발 많이 사요. 네, 그래서 요즘에 워낙 야외로 이제 해외여행 못 가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아예 차를 타고 가서 이제 바캉스 즐기는 거죠. 캠핑하는 거고. 그 수요가 늘다 보니까 그 이제 SUV하고 그런 모델들이 잘 팔렸는데, 이 모델들의 장점이 뭐냐면 단가가 비싸요. 승용차보다. 세단보다 일단 이게 단가가 비싸요. 맞아. 카니발을 풀옵션 넣으면 5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생각보다 엄청 비싸요. 근데 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요, SUV나 이런 모델이 많이 팔리면 좋아요. 왜냐면 이 플랫폼이라 그러죠. 이 껍데기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물론 SUV가 좀 더 들어가겠지만, 근데 원가 대비해서 SUV가 더 많이 받아요, 판매가를. 그럼 당연히 마진이 올라가요. 이게 많이 팔리면. 근데 이게 잘 팔려버린 거예요. 뭐죠? 완성차가 7% 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이익률이. 근데 그 정도로 엄청난 이익을 냈다는 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뭘 느끼시면 되냐면, 그랬구나가 아니라, 그런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 써주거든요. 딱 읽으면서 이건 뭔가 회사가 지금 바뀌어가는구나, 구조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열광하셔도 돼요. 그건 정말 열광해야 됩니다.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뭐 현대기아차가 엔진 리콜 그것 때문에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주주분들한테. 굳이 그거 왜 해야 되느냐. 예? 한간에는 뭐 정의석 회장이 취임했으니까 뭐 BPS 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뭐 일부러 손실을 털었다. 우리가 알 방법은 없는데 뭐 의심은 해볼만 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아쉽지만 실적은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분기 실적 발표가 11월 15일까지 이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 안에 다 해야 되는데 앞으로 코스닥도 아마 다음 달부터는 코스닥도 많이 나고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들은 일단 여러분이 꼭 발라내셔야 돼요. 이제 안 나온 기업들은 보지 마세요. 뭐 굳이 왜냐면 2,200개나 되는데 그 중에 안 좋은 기업을 뭐하러 보세요, 실적. 그죠? 좋은 기업만 연구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제가 어쨌든 이제 제가 여기 또 고정 게스트로 이제 나오니까 그런 기업들은 제가 들고 올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신 공부해서 네, 제가 대신 쉽게 공부해서 알려주는. 아, 이 기업은 이렇게 항상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뭐 이번 실적 시즌에는 그런 거를 좀 몇 개 좀 추려가지고 그 중에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가져온 것들이 지금 이제 일단은 이번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아차가 일단 어쨌든 제 눈에는 현재까지 오늘까지 발표한 기업 중에는 일단 요거예요. 실적은. 너무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주가 급등했죠. 10%. 10%. 와, 그래서 이게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정말 많은 뭐 기관 투자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잘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대요.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차도 좀 좋게 보시고 예상보다 108%잘 나온 거예요. 108%? 108 예상보다. 예상했던 거에 108%. 야, 그럼 2배가 넘게 돼요. 예. 그리고 그 이제 저는 PER도 보는데 내년 PER이 7배밖에 안 돼요.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10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대차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현대차는 주가 어제 안 올랐어요, 거의. 그 이유가 뭐냐면 현대차도 깜짝 실적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내용을 보란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옛날에 원래 현대차를 되게 좋아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게 봐서 올해 주가도 잘 갔고 근데 이제 저번에 그 배신 때리는 거 보고 마음을 바꿨어요. 솔직히.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면 아 이건 진짜 주주들 이렇게 뒤통수 치면 안 되는데 근데 기아차는 어쨌든 뭐 좋게 보지만 현대차는 그 실적 중에 일부 어느 정도가 한 5천억 정도가요. 제가 그 보고서 보니까 금융이익이에요. 뭐냐면 현대캐피탈 아시죠? 할부 금융이 잘 돼가지고 근데 이거는 구조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금융 쪽은 자동차를 어쨌든 잘 팔아서 거기서 단가가 올라. 물론 그것도 있어요. 현대차도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 기아차는 순수하게 그쪽으로 번 거고 현대차는 약간 금융이익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약간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이 봐도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네. 차장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메인 아이템이 잘 돼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전에요. 2분기로 제가 기억이 나요. 2분기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2분기에 1조 원이 더 잘 나온 거예요. 예상보다. 그럼 깜짝 실적이거든요. 그때 10조 안 될 때인데 그때 6조 예상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7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그랬어요. 오, 왜 이렇게 잘 나왔지? 흥분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일회성이었어요. 뭐냐면 애플에서 삼성한테 1조 원을 준 거예요. 왜냐면 애플이 OLED 디스플레이를 삼성한테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 달라 그런 거예요. 공장 증설해 하라고. 근데 그때 스마트폰 쪽이 예상보다 자기네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로 차원에서 보상금을 준 거예요, 삼성한테. 나 때문에 더 증설해서 만들었으니까. 그게 1조 원은 그거는 그냥 일회성이잖아요.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수익도 어떻게 보면 일회성과 연속성이 있는 건지를 좀 그걸 잘 진짜 골라내시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뭐 계속 보고서나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제가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실적 좀 잘 나왔던 게 어쨌든 삼성 SDI랑 LG화 삼성 SDI 전기차 이건 의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LG화학이 사실 뭐 물적 분할 때문에 좀 뭐 계속 많은 분들이 주식 던지신 분도 되게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오늘 10월 28일이니까 내일 모레 운명이 결정됩니다. 주주총회. 근데 지금 국민연금에서 반대. 맞아요. 기사 보셨군요. 우린 반대하겠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국민연금이 보통 이렇게 자문기관에서 그 찬성하면 대부분 찬성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문기관이 찬성했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기대하면 안 되겠다. 저는 솔직히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국민연금이 이 주주가치 훼손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했어요. 이건 주주가치 훼손이다. 직접 그렇게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주분들 말씀이 맞으세요. 사실 LG화학 보면.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이 그렇게 해줘서 너무 다행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물적 분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 국민연금이 10%나 되거든요. 지분율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변수는 외국인 같아요.
외국인이 한 30% 갖고 있는데 이 외국인 투자들이 만약에 다 찬성해버리면 LG랑 합쳐버리면 지분율이 60% 넘어가니까 찬성률이 그러면은 어쨌든 결국엔 물적 분할이 될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뭐 저는 솔직히 외국인들이 참석 안 했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저쪽에 참석 안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반대를 해버리면 그냥 이거는 이제 없는 일로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자투표는 하고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요즘에 LG화학 주주분들이 인증샷 보내시더라고요. 나 전자투표 반대했다. 이렇게 이런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틀 후니까 한번 보자고요. 제 생각에는 결국 될 것 같은데 분위기 국민연금이 국민 여론을 신경 아니 어차피 되는데 이쪽 편을 들어주는 걸 얘기하면 대세는 주장 없다. 이제 뭐 이미지라든가 모양상 그게 훨씬 좋잖아요. 하긴 국민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또 맞아요. 국민연금 사람도 이제 뭐 점차 이제 나중에 우리 못 받는 거 아니고 뭐 이런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국민 편을 들어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그 이상 추론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뭐 국민 돈인데 뭐 그렇죠. 욕해도 사실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제외하고라도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이번에 실적 발표, 어제 삼성 SDI가 실적 발표했는데 SDI가 예상보다 31%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이 27% 잘 나왔는데 작년보다 이익이 그러니까 삼성 SDI가 61% 증가했고 증가율만 LG화학이 158%인데 사실 LG화학은 석유화학 쪽이 좀 크잖아요, 비중이. 그래서 그걸 제외해도 사실은 전기차 쪽 잘 나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흑자 전환했어요. 그리고 고무적인 게 삼성 SDI가 이번에 전기차 배터리 계속 적자였는데 드디어 우리 손익분기점이라 그러죠. BEP라 그러는데 거기에 딱 맞췄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돌리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그 바라던 우리 한국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이 드디어 돈을 버는구나.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해도 적자 나가지고 주가 오르다가 기대감에 올랐다가 꿈에서 깼더니 이제 현실을 봤더니 데이터를 봤더니 망가져서 주가 다시 급락하고 이게 지난 10년간 반복이 됐는데 이제는 진짜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꿈이 현실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재평가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주 투자하실 때 여러분이 항상 보셔야 될 게 우리가 꿈을 꾸면서 투자하잖아요. 올해 2차 전지도 그랬고, 뭐 수소차 아니면은 뭐 풍력, 태양광 돈 봅니까 당장? 못 벌잖아요. 근데 그걸 왜 투자하셨어요? 몇 년 후에 꿈을 보고 투자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 닥쳤을 때 만약에 적자 나고 이러면은 중간중간 데미지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2차 전지는 일단은 숫자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장주도 앞으로 3분기, 4분기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하는데 그때 점검을 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의 왕도가 없어요. 테슬라 투자했던 분들이 아마존도 그렇고 다 망할 뻔하다가 지금 돈 버신 분들이에요. 아시잖아요. 아마존도 거의 망할 뻔했어요. 주가 확 그러니까 고점 대비 90% 빠진 적도 있고 테슬라 부도설 아시죠? 사기설도 있었고 뭐. 근데 그거를 견디고 뭐 드신 분도 그러니까 수익 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저는 정석 투자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실제 테슬라가 돈 벌기 시작하고 전기차 제대로 양산할 때부터 그때는 좀 올랐지만 그때라도 투자하셨던 분들도 지금 몇 배도 더 올랐어요. 그 후로도 아마존도. 그러니까 데이터를 꼭 검증을 해보세요. 지금은 이제 꿈에만 여러분이 좀 심취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혹독하게 이제 숫자를 검증할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거기서 탈락한 기업은 잡초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만약에 거기서 숫자가 제대로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더 물을 주셔야 돼요. 그 예쁜 꽃이 되는 거니까 그건 무조건. 그래서 LG화학이다 뭐 삼성 SDI 논란은 제가 차치하고 그냥 실적만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적은 너무나 어쨌든 좋은 건 맞다. 이런 팩트다. 그리고 본업에서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OLED 소재가 있고 소형 전지가 있어요. 여기 우리 그 스마트폰 배터리 하잖아요. 여기서 돈 잘 벌어요. 이것도 하나의 캐시카우인데 삼성 SDI 여러분 왜 투자하세요?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삼성 SDI에.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 보고 하죠. 그게 만약에 성장이 안 나오면 다른 거 아무리 잘 벌어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벌어요. 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구조적 성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가를 달리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SDI도 좀 좋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실적 잘 나왔던 게 삼성전기. 뭐 전자나 전기는 똑같습니다. 역시 얘는 18% 정도 더 잘 나왔는데 18%. 삼성전기 아시죠? 그 스마트폰에 들어온 카메라 모듈. 이 스펙이 많이 그러니까 요즘에 뭐 갤럭시 노트도 그렇고 비싼 카메라 같은 경우는 막 광학줌도 막 들어가고 맞아.
되게 막 요즘에 기능들 좋잖아요. 뭐 이거 판매도 물론 잘 되긴 했는데 삼성전기가 앞으로 보니까 중저가 폰에도 납품을 한대요. 원래 중저가 폰은 삼성전기가 안 하고 네. 중소기업들이 많이 했는데 그 시장도 이제 진출한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이 이번에 스마트폰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중저가 폰에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화웨이랑 이제 경쟁을 했는데 화웨이는 내년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중저가 폰 시장이 또 하나의 무주공산인데 그게 뭐 애플이 될지 뭐 중국의 오포, 비포, 샤오미가 될지 모르지만 삼성도 거기 뭐 3분의 1이라도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땅 따먹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삼성이 당연히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저가 폰 이제 다 깔아버리겠죠. 근데 중저가 폰 중에 유일하게 스펙이 올라가는 쪽이 중저가 폰은 가격을 싸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카메라는 안 그래요. 카메라 스펙은 올려놔요. 그래서 카메라 쪽 모듈 기업들은 되게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표 기업이 삼성전기니까 보시고 그다음 이제 우리 그 IT 기기에 뭐 쌀이라고 하는 뭐 MLCC라고 이게 이제 뭐 전압도 뭐 전력도 잘 컨트롤 해주고 이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5G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제 자동차가 전자가 되잖아요. 전기차. 그럼 MLCC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냥 기존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MLCC 탑재량이 엄청나요. 근데 이거 하는 회사가 이제 일본의 무라타가 세계 1위인데 얼마 전에 그 실적 추정치를 크게 올렸더라고요. 제가 가이던스라고 그러는데 그거 올렸다는 거는 MLCC가 엄청 지금 업황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삼성전기도 당연히 수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실적이 좋았는데 앞으로 구조적으로 내년도도 딱 우리가 봤을 때 더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기도 구조적 성장이 시작된 거예요. 이 3분기 실적을 봤을 때.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종목 요거는 JSND라고 여러분들이. 사실 처음 들어본 종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 이게 코스피라는 것도 놀라웠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종목이라서.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공부를 해왔는데 네. 뭐냐면은 그러니까 실적을 제가 봤는데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실적이 추정치 대비해서 20% 더 잘 나왔어요. 20%. 20% 잘. PER이 6배밖에 안 돼요. 내년.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무려 81%. 일단 숫자만 보면 좀 깜놀할 부분인데 좋네요. 이게 GS건설 자회사입니다. 건설회사예요. 건설회사. 진짜 좋죠. 그 요즘에 그 브랜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브랜드 중에 그 자이르네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자이르네, 자이엘라. 그게 뭐냐면 자이엘라가 오피스텔 브랜드고요. 자이르네가 아파트입니다. 약간 이제 단지가 작은 거 있죠. 소규모 단지. 그 오피스텔은 어차피 동이 1개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거랑 이제 그 약간 역세권 같은데 좀 소규모 단지로 이렇게 소형 아파트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GS건설은 대규모 재건축 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GS건설이 정말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런 거 못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작은 시장을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오히려 그러니까 뭐 주택 정비도 그렇고 재건축도 소규모 재건축은 허용을 하잖아요. 근데 대규모 단지는 웬만하면 허용 안 해줘요. 이 부동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GS건설은 대규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자회사. 원래 이 그러니까 JSND가 GS건설 이게 자이 아파트 보면 거기 보면 뭐 관리사무소도 있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야 뭐 관리비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있잖아요. 뭐 저런 이제 스마트 홈 기능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아파트에 관련된 모든 좀 뭐 잡다한 일도 마찬가지고 홈 임프로브먼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얘네가 다 아웃소싱해서 해줘요. 그걸로 돈 버는 기업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제 소형 아파트 시장에 진출해보는 거죠. 소형 재건축. 틈새 시장 파고든 거예요. 근데 그게 요즘에 정말 핫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막 뻥뻥 찍히는 거예요. GS건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서도 한번 찾아와 봤는데 이게 삼성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 이 애널리스트 분이 뭐라고 썼냐면 그 일본의 다이토 켄타쿠라는 건설사가 있대요. 이게 이제 이 회사가 임대주택, 그러니까 지주들 있죠. 이 땅 가진 지주들을 좀 설득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임대주택을 개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개발사라고 합니다. 약간 이제 임대주택 개발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델로 좀 가고 있대요. 뭐냐면 JSND가 이 개인 지주들 있죠. 땅 가지고 있는 서울이나 뭐 이런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거기다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 청년주택 하면 뭔가 좀 정부에서 좋아할 만하잖아요. 좋아할 것 같은데. 딱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저리로 어떻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완전 틈새 시장이에요. 대형사가 못해요, 사실 이거는.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시장인데 소형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뛰어든 건데 일본의
다이토 켄타코라는 회사가 그걸 통해서 좀 성장을 했거든요. 네. 약간 이제 그 모델로 이 JSND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실적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정비,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도 지금 되게 많은 상황이고 네. 실적 좋고 이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부에서 물론 이제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또 모르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뭐 2022년도에 뭐 대통령이 바뀐다면 차후에라도 뭐 그러면 이쪽 대규모 주택 개발에 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오면 이거는 또 뒤바뀔 수 있어요. 정부 입김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지금 정부가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면 JSND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 그냥 그대로 이어가면 되거든요. 이건 어쨌든 내년까지는 계속 성장하는 저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이 여러분도 뭐 검색해보면 다 아는 종목이지만 네. 좀 새롭잖아요. 뭔가 좀 신선해 보여서. 새롭네요. 그러니까 실적 봤는데 이게 뭐지 했는데 공부해 보니까 내용도 괜찮고 실적도 좋고 주가도 비싸지도 않아요. 건설회사가 원래 싸잖아요. 사실 돈은 잘 벌어요. 사실 건설회사. 근데 정부 규제 때문에 완전히 이제 쩔어 있는데 이 회사는 정부 규제 리스크도 별로 없는 게요. 그래서 한번 JSND는 한번 여러분들이 네. 한번 좀 공부해 보세요. 좀 이번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는 네. 좀 가장 제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3분기 실적 호전주 네. 4개 기업이 이제 기아차, 삼성 SDI, 삼성전기, JSND인데 이런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아차 같은 경우 네. 사실 호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 건 알겠어요. 네. 근데 주가에 이제 이미 반영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과연 사는 게 늦은 거 진짜. 아니냐? 그걸 먼저 알고 샀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좀 답변하고 싶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깜짝 실적이라는 게 네. 미리 이 정도 이거보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예측하는 데이터가 계속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발표 전날까지 그런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을 계속해요. 주가도 미리 좀 올라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깜짝 실적이 나와도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설명드린 종목들은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었어요. 발표 전에 이미 잘 나올 걸로 기대했던 종목도 있고 안 나올 걸로 예상했던 기업도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와버린 거예요.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그런 종목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근데 지금 설명드린 기업들은 다 그거고 다만 기아차가 어제 이제 그거 실적을 봤을 때 분명히 어제 사신 분도 계실 거고 그냥 저거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무서워서 못 사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원래 원칙이 뭐냐 이게 사실 예전에 어느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썼던 내용이에요. 이걸 데이터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뭐냐면 실적이 예상을 안 했는데 예상보다 깜짝 실적이 나왔던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그 발표한 다음 날 있죠. 네. 다음 날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샀을 때 수익률이 어땠는지 했더니 괜찮았어요. 한 달 후에 수익률이 나쁘지가 않아요. 뭐 한 달인지 뭐 두 달인지 이제 네. 그 다음 분기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이어지면 그 다음 분기도 사실 이어진 경우가 많은데 그때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너무 가격만 보지 마세요. 저도 사실 너무 오르는 거 사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PER도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아까 기아차가 어제 10% 올랐는데도 PER 내년 기준 7배밖에 안 돼요. JSND 6배, 7배. 결코 비싸진 않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PER이 12배인데. 진짜 작네요. 네. 요즘에 뭐 수십 배, 수백 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 성장주들 보면 막 50배, 60배 막 이러니까. 테슬라 몇백 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무슨 뭐 애들 장난 같죠. 사실 어떻게 보면 10배가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건설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시장에서 인식한 게 그런 거랍니다. 어차피 뭐 내연기관 사양산업, 건설 그거 뭐 해서 뭐 돈 버나? 정부에서 규제하고. 근데 저는 너무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시란 얘기예요, 사실은. 기아차도 전기차 이제 앞으로 할 거고, JSND는 규제하니까 그걸 우회해가지고 소규모 정비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 JSND도. 그렇게 보면 이게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룸이 있으면 저는 좀 약간 올라갔더라도 네. 올라간 당일날 사라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장에서 또 조정도 나오거든요. 적절하게 조정 나오면 또 좋은 저가 매수 타이밍 나오니까 그렇게 하셔서 좀 저 개인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종목은 저는 아무리 실적 좋아도 여기서 얘기도 안 할 거예요. 네. 여기 와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래서 이게 영상은 박제가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러니까 만약 실적 시즌 끝날 때까지는 제가 여기 뭐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와서 촬영을 할 거거든요. 네. 올 때마다 이 코너에서 계속 방금 같은 이 형식으로 소개를 계속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 부담 없는 기업 위주로만 가져올 거니까 한번 선택은 잘 해보세요. 네, 정답은 사실 없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면 이 좋겠습니다. 많은 이 김 작가 TV 시청자들이 또 봐주셔야 이게 네. 또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 3%만큼 시청 조회수가 나와야 또 네네.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나오고 싶은 사람의 심리 그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고요.